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일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좋았어서 외출을 갔다 왔다가 지금 새로 산 마이크 무려 25만 원짜리입니다. 24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25만 원짜리 이 마이크를 설레는 마음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능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불편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좋은 방향을 찾아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1년에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22년에는 사실 퇴사를 하면서 전업으로 주식을 해볼까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실 이번 주죠. 이번 주 내내 고민을 하다가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2년에 장이 3200까지 혹은 3300까지 정말 좋으면 3400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인생에도 두 번 다시 없을 또 좋은 주식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조금 더 다녀보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200명 정도의 고객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장이 한 3개월 연속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컨트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이 서비스업의 최고봉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수익을 챙겨야 되고 다 하기가 좀 번거롭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다 같이 가져가 보는 걸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을 좀 보시면서 계속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기대주는 뒤에 종목 말씀드릴게요. 이번 방송은 일단 VIP 멤버십 여러분들과만 공유하려고 톱 멤버십 마찬가지고요. 공유하고자 만든 방송이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종목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두 번 혹은 세 번, 2023년까지 다섯 번 이상, 그래서 목표 금리도 미국 금리 기준으로 2% 이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실제 FOMC에서도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순환매에 이어지는 시점에 찬물이 있을 것이다 했지만 막상 삼성전자는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한국에서는 어쨌든 마땅한 카드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그 흐름과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12월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좀 공격적으로 써놓은 기사 중에 하나는 미국 금리가 2023년까지 2.5% 이상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2.5%면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 1%에다가 가상금리 뭐 거의 5%대 해서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6% 언저리까지도 올라간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실제로 거의 4%를 넘어서 5%대에 현재 있고 실제로 내년이 된다면 6%대에 가까운 이제 주택담보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그렇게 되면 신용대출 막혀 있는 상태에서 자금이 경색될 것이고 주식시장도 얼어붙게 될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또 자금을 억지로라도 융통을 해서 막혀 있는 부동산의 그 맥을 뚫기 위해서 주식으로 또 수급에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할 때 또 기회가 있다라는 그 약간 본능적인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종목들도 다 싸잖아요. 지금 만약에 물린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 언젠가는 끝날 시점에 대비해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쭉 읽어보시면 내용 아시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유럽은 지금 기준금리가 0입니다. 0. 그렇지만 영국 중앙은행은 이제 0.1에서 0.25 3년 만에 인상하면서 영국은 각 독단 노선을 걷고 있죠. 브렉시트 하면서 0.25로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왜냐하면 물가 계속 올라가니까 금리가 낮은 상태에 있어서 노르웨이도 0.5%까지 올렸고 멕시코도 올해만 5번, 브라질은 올해만 7번, 뭐그 외에 주요 국가 있었는데 대부분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기준금리 추이도 0.5 계속 머무르다가 0.75, 그다음에 1%까지 올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물결은 전 세계가 같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내년 금통위가 14일 있습니다. 계속 14일 날 있는데요. 1월 14일, 1월 14일
그래서 기준금리를 또 추가적으로 올린다고 하면 아주 좀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옛날에 3% 4%뭐 저 때 한창 회사 생활할 때 근데 지금 제로금리 수준이었는데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또다시 좀 위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작성한 내용이고요. 12월 FOMC는 역시나 미국이 늘 옳았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깜짝 금리 인상이나 깜짝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것이야. 이렇게 할 것인데 이렇게 하려면 조건이 필요해. 물론 인플레이션이 중요하지만 고용도 중요해 하면서 인플레이션과 고용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이걸 뚫고 올라간다 하면 이걸 뚫고 올라간다 하면 경제 전문가들이 이거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이 한 몇 달 전쯤에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위험한 수준이면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래서 22년도에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오미크론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금리 인상이고요. 금리 인상 물결에 한국 증시는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외에 좀 금리 오르면서 어쨌든 비용이 늘어나는 측면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기술력이 떨어지면서 펀딩이 힘든 종목들은 좀 실질적으로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팬데믹 시대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팬데믹 시대에 가장 영향받는 업종은 결국에 미국의 나스닥이었습니다. 나스닥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근데 한국은 실제로 전기전자 업종이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를 대표적으로 보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2년도에는 결국 나스닥 종목이 아닌가. 기술, 전기전자의 삼성전자, 그리고 전기전자의 MC넥스 카메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술과 수출 주력인 경제 체제가 우리나라의 주력 업태 중에 하나이지만 결국 저평가되어 있다. 외국인은 21년 11월 들어 매수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 지금 개미들 지칠 때 됐거든요. 저도 지치니까요. 이게 관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톡 멤버십 하시는 분들이 잠시 한 달 동안 쉬어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오히려 좀 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일단 좀 다른 형태로 좀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음, 아무튼 좀 저도 22년 대전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제도권이 나아갈 방향, 22년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해다 보니까 같이 잘 또 꾸려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포트는 제가 제도권 톡 멤버십과 커뮤니티에 남겨드렸다시피 유한양행입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약간 그 비 비공개적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샀다가 이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바이오고 또 바이오에다가 또 그 정보 종목이거든요. 이거 사실 외부로 나가면 좀 약간 피곤해질 수도 있는 알만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또 뒤에 말씀드릴게요. S&P도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모습 가볍게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이 더 중요한데 분봉이 더 중요한데 확 튀어 올랐다가 지난 금요일 날좀뭐 크게 이슈 없이 박스권 내에서 머무르면서 조용하게 마무리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눈치를 좀 보는 거고 눈치를 본 것 이외에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좀 수급이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스닥만 올랐어요. 지난 한 해 보면은 나스닥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한국 증시와는 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뭐 증시 지수가 2, 30%씩 오르는 건 말 다 했죠. 우리는 뭐 얼마나 올랐을까요? 유럽 증시 200일선에서 머물러 있는데 일단 유럽 증시도 영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가 퍼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오미크론보다도 금리가 더 문제인 상황입니다. 달러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원달러는 1180원인데 일단 달러가 또 오르면서 종목들에 약간 부침은 있겠지만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은 코스피 거래량이 줄어들고 서서히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선별적으로 내년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07까지는 잘 와 있는데 좀 그나마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일목 하단에 또 잘
지지받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3,400까지는 좀 열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봉도 정말 힘든 이 3개월간의 시간에서 약간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2,900 깨졌으면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잠깐 내려갔다가 3,000까지 잘 올라와주는 약간 이 또 오목한 형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 가장 많이 샀던 외국인 종목은 삼성전자와 LG 그리고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삼바도 물론 있었지만 일단은 이 세 가지가 좀 큰 포인트였고요. 삼성과 LG, 특히나 LG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역시 SK 이노베이션 제외하고는 LG전자, 그다음에 LG, LG이노텍, LG 시리즈를 좀 매수하면서 좀 대형 IT 종목들을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수급을 봐도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인이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업은 여러분들 아마 KB금융이랑 신한지주, 카카오뱅크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역시나 KB금융이 옳습니다. 내년 금리 올리고 지금 가상금리 폭탄 때리면서 그 대출 총량 규제한 부분에 있어서 그 금리 자체로 이익을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권 바뀐다고 해서 금리 내리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은 다 그 고스란히 순이익이 결국에는 금융주로 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리신 분들은 5만 5천 원에서 한 5만 8천 원 수준이었고 현재 5만 8천 원 부근이니까 약 보합 혹은 약간의 수익 싸게 사셨던 분들은 플러스 많이 나셨을 거고요. 6만 원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이제 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그러실 겁니다. 좀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애매하다 싶으면 이런 거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미친 듯이 폭탄처럼 오르고 이러진 않으니까 또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왜 안 오르냐 하시면서 그럼 서로 힘들어집니다. 신세계는 일목 하단에 있습니다. 일단 일목 하단을 또 강하게 뚫는다면 밑으로 매도를 하시고요. 22,500원 수준에 우리 다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고 매도 타이밍을 잡다가 결국에는 일목 상단을 뚫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목 상단을 뚫지 못하고 일목 하단에서 강하게 내리꽂는다면 일단 그거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시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샀던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다시 돌아왔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대폭 개선되는 영업이익이 대폭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니까 실적 나오는 그 뭐 한두 달 전쯤부터는 레포트가 많이 나올 거고 또 레포트를 보고 산다면 늦을 거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MCNX는 일단 더 많이 보시는 걸로 하시죠. 전고점 6만 한 5천 원 언저리로 보고 있는데요.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너무 좋고요. 수급도 나쁘지 않고 거래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0일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갔다는 저 파워 여기 보시면은 아주 잘못 그었네요. 여기 20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긴 양봉 보이시죠? 이렇게 힘이 있게 뚫고 올라가주면 좋습니다. 힘이 있게 뚫고 올라가줘야 돼요. 힘이 있게.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런 차트들이 좀 모양새가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힘이 있게 좀 뚫고 올라가줘야 돼요.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도 6G에 대한 또 최대 수혜주인데 5G가 워낙 이슈가 좀 약했고 종목도 워낙 많이 분산되어 있고 힘든 또 한 해 반을 힘든 게 보내셨던 분들 겨우겨우 이제 플러스 나시는 것 같던데 인텔리안 테크는 6G인데 한번 참고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거죠.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나. 자, 유한양행입니다. 정말 많이 고민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 의약품, 그다음에 화학약품, 그다음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해외 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로 주요 제품은 피콤C 여러분들 아시는 거 피콤C 있고요. 안티프라민 있습니다.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감소되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약값이 좀 떨어지는 그런 추이에 있고 워낙 복제약이나 이런 것들도 많아서 일단 수급 자체와 그다음에 영업이익 자체는 막 엄청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나요? 안 가지고 왔네. 아무튼 기관 수급이 매우 아주 우수한 상황이고 외국인이 들어오자마자 말씀드렸어요. 외국인이 들어오자마자 전날에 말씀드렸고 우리 커뮤니티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일찍 들어가긴 했는데 나쁜 뜻은 아니고 이게 또 바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사모펀드에서 제안서가 왔어요. 제안서에서 내용들을 가지고 있더니 또 국내 유수의 투자자들이 이미 발을 담그고 있었고 약 한 2, 300억 정도의 펀딩 자금을 마련해서 이 어떤 회사가 유한양행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여기에 35%의 직접 비율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사진들은 국립암센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나? 약간 또 애매해지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비상장 관련된 종목들 워낙 시장에 공개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상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암 시장에 암만 개척할 수 있다면 떼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죠. 탈모와 더불어 수많은 치료제들이 사라졌다가 나왔다가 뭐 개발됐다가 기술 이전을 하고 이런 시점인데 현재 임상 이상 중인 어, 그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있고요. 이미 다른 파이프라인은 5,400억 정도의 규모로 기술 이전이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이 프로젝트는 3년 내에 투자금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상장 진행이 가능한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상장이 되면 아시죠? 이제 시장에서 무명이었다가 갑자기 임영웅이 되는 거죠. 임영웅 씨가. 그래서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아직도 초입이다 보니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뭐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약간 티가 나긴 하는데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장 왜 안 오르냐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런 것도 인내 필요한데 또 인내가 긴 만큼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결국에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실적도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더 나쁘다고 해서 더 바닥치기는 쉽지 않은 또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속상하게 하는 종목, 그다음에 정이 안 가는 종목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좀 정리하시면서 혹은 너무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톡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톡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같이 상의하시면서 올해는 일단 좀 조용하게 마무리하시고 내년부터 들어갈 종목들부터 해서 또 연초에 우리 작년 2021년 정말 재밌게 주식했던 것 같거든요. 한 10월 달까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돼도 되나 할 정도로 뭐 찝는 것마다 다 잘 됐었는데 10월, 11월, 12월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업의 이 회의를 느낄 정도로 아주 쉽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22년 또 준비해서 열심히 또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톱 멤버십 지금 4분 하셨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한 6분 정도 더 이제 모집하려고 하고 1월 달까지 이제 한 달 기준으로 입금하신 때부터 한 달 기준으로 톡 멤버십 자리 있으니까 저와 2022년을 화이팅 있게 하실 분들은 여기 메일 주시면 한 달에 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주시면 1대1로 카톡 하면서 아침마다 시황 전달해드리고 종목 케어해드리고 중간중간에 또 스팟성으로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일 주시면 저와 같이 대화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톡 멤버십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커뮤니티 활발하게 하시면서 저와 2022년 잘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